말단 병사의 전설. 제3장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지옥 훈련소에 끌려온 거지. 훈련을 마치고 겨우 식판 하나를 받아든 강진우는 입에 음식을 넣으면서도 불만을 끊이지 않았다. 요즘 시대에 누가 수영하고 누가 맨몸 운동하냐. 다 버튼 누르고 드론 쓰는 시대잖아. 왜 나만 조선시대식 훈련을 받아야 되냐고. 그의 불만도 무리는 아니었다. 벌써 훈련소에 입소한 지 3일째. 매일같이 20kg 군장 달고 전력 질주, 수영 5km,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물구나무 턱걸이까지. 그야말로 정근대식 체력 훈련의 끝판왕을 체험 중이었다. 심지어 훈련 목표는 로봇 교관의 입맛대로 무자비하게 설정됐다. 달성 못하면 채찍, 굶주림, 전기 충격 콤보. 그런 와중에도 강진우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훈련받냐? 지금은 버튼 하나면 전쟁이 끝나는 시대. 총도 드론이 쏘고 병사도 AI가 대체하는 세상인데 말이다. 다행히 식사 후 1시간은 휴식 시간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적어도 로봇들도 소화 시간은 인정해주는구만. 강진우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기로 했다. 이럴 땐 담배 한 대가 딱인데. 강진우는 괜히 멋진 척 중얼거렸지만 사실 담배는 펴본 적도 없었다. 그는 허리에 찬 레이저 권총을 슬쩍 만지며 한껏 어깨를 으스겼다. 하하, 나도 이젠 무장한 병사라 이거지.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안하게 깜빡이던 조명이 꺼졌다. 그의 방, 식당, 모든 구역이 다시 암흑으로 변해버렸다. 사실 강진우가 식당을 폭파한 이후 기지의 전력 시스템은 불안정했다. 로봇 교관들은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그 대신 그에게 총을 지급했다. 물론 그 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건 교관에게 실탄을 날렸다가 혼쭐난 어제로 충분히 학습했다. 젠장, 또 정전이냐. 그는 허리에 손을 대고 총을 뽑을 듯 말 듯 준비한 채 어둠 속을 걸어 나갔다. 지금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엔터테인먼트 룸뿐. 벌게임, 전투 시뮬레이터, 각종 심리훈련 도구들이 모인 유일한 즐거운 공간이었다. 이번엔 꼭 찾아낸다. 하지만 그 방의 위치는 매번 바뀌었다. 자동 복원 시스템 때문인지 어제의 위치가 오늘은 벽 또는 창고로 바뀌어 있었다. 게다가 문도 자동 감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직접 버튼을 눌러야 열렸다. 그는 몸을 숙인 채 벽을 더듬으며 욕을 내뱉었다. 누가 이놈의 버튼을 바닥에 달았냐고. 배 나오겠네 아주. 그때 익숙한 버튼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찾았다. 기쁨에 겨운 그 순간 문을 열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끼야. 순백의 해골 로봇 한기. 녹색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훈련소의 공포 그 자체가 서 있었다. 강진우는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다. 허리에 찬 총을 본능적으로 꺼냈지만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는 저 로봇의 눈빛에서 익숙한 빛을 봤다. 교관이. 로봇 교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반사적으로 쏘지 않은 점,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진짜 적이었다면 넌 이미 죽었다. 기억해라. 병사 강진우. 공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네, 장교님. 그 말을 끝으로 로봇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강진우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이거 진짜 멘탈 깨지겠네. 그는 달려가듯 게임실로 들어가 무작정 게임기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시작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삐. 휴식 종료 알람이 울렸다. 벌써
그는 울상을 지으며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기지 전체는 암흑 속. 갑자기 멀리서 금속 발소리가 들려왔다. 찰칵, 찰칵. 녹색 LED 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총이 바닥에 찰칵 떨어졌다. 공포로 굳은 몸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렇게 강진우 앞에 옷도 입지 않은 해골 로봇 오기가 줄지어 섰다. 정렬! 그 외침에 강진우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했다. 신병 강진우, 장교님께 경례드립니다. 교관 중 하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신병 강진우의 3개월 훈련 목표를 선언한다. 담력 훈련, 체력 강화, 회피 능력 강화. 질문 있나? 네. 보고 드립니다. 담력 훈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답 대신 기지의 벽이 일그러지며 배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둠은 곧 음산한 숲이 되었고 땅에는 수백 마리의 뱀, 벌레, 정갈, 구더기, 그리고 좀비. 피비린내 나는 썩어가는 피부. 등 뒤엔 기어다니는 벌레들. 입에서는 신음이 아닌 사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으아! 강진우는 즉시 소리 질렀고 채찍이 곧 날아왔다. 군인은 가상의 공포에도 침착해야 한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환경에서 생활한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며 이 시스템은 과거 금지되었던 죽음의 게임, 피어를 개량한 가상 전투 시뮬레이터다. 그 이름을 들은 강진우는 얼어붙었다. 피어. 그 전설 속 그 게임. 이 게임은 과도한 현실감으로 수많은 실험자를 정신 붕괴로 몰아넣었던 초금지 시뮬레이션이었다. 통증, 감각, 환각 졸리열. 죽진 않아도 정신이 나간다. 강진우는 깨달았다. 이건 죽음보다 더한 훈련이다. 10초 후 시뮬레이션 시작. 10, 9, 8. 그는 본능적으로 뱀더미에 놓인 한 자루의 대검을 향해 몸을 던졌다. 으아! 이 자식들아! 내가 살아서 나가면 꼭 다 부숴버릴 거야. 그의 절규가 음산한 숲속을 울리고 악몽은 시작됐다. 강진우는 비명과 함께 검을 휘두르며 달아났다. 그의 외침은 온 가상 숲에 울려 퍼졌다. 이 자식들! 너희 다 부숴버릴 거야. 나중에 다 쓰레기장에 팔아넘긴다. 이 철제 악마들아. 그는 하루하루 죽음과 맞섰다.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좀비, 마수, 벌레떼. 심지어 화장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까지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에선 변기 속에서 손이 튀어나왔고 밥을 먹으려 하면 접시 위를 구더기들이 기어다녔다. 심지어 자는 도중에도 귀에 벌레가 파고 들어왔다. 그러나 강진우는 죽지 않았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는 악을 쓰며 살아남았다. 그리고 29일 21시간 35분 53초 후 기지의 가상 환경이 사라지고 다시 순백의 훈련장으로 돌아왔다. 그 중앙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군복은 찢기고 얼굴은 상처투성이. 하지만 그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살아남은 병사였다. 손에 쥐고 있는 휘어진 금속 대검은 지나간 수만 번의 사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게임자 강진우. 가상적 처치수 18,604. 기지의 합성 음성이 울렸다. 로봇 교관 오기는 이 수치에 경악했다. 분당 5키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8,604쯤이 한계일 텐데 1만 명을 더 처치했다고.
그때 강진우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기계지만 감정을 지닌 로봇들은 그 눈빛 앞에서 본능적으로 피하고 말았다. 강진우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검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더니 이 자식들아! 화를 참지 못하고 로봇을 향해 달려들었다. 물론 검이 기계 바디에 먹힐 리 없었지만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벌레랑 자고 구더기 밥 먹고 화장실까지 공포 체험관. 이게 훈련이야. 학대지. X발. 로봇은 그를 제지하려 채찍을 꺼냈고 강진우는 뻗었다. 하, 으악. 죽겠다. 훈련 중 장교에게 무기 사용. 벌칙. 팔굽혀펴기 300회. 네, 장교님. X 같은 놈들. 그는 벌을 받으며 자동적으로 욕을 내뱉었다. 이미 훈련을 통해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고 욕도 별표 예에 바른 암말 플러스 삿대질 별표의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렇게 300회를 마친 후 그는 마침내 휘청이며 서 있었다. 좋다. 이로써 1개월 훈련 종료. 이제부터는 회피 훈련과 체력 훈련 병행 모드로 들어간다. 컥. 네, 장교님. 그러고는 그대로 기절했다. 로봇들은 즉시 반응했다. 눈에서 파란 빛을 발산하며 그의 상태를 스캔했고 로봇 하나가 그의 몸을 들어 침실로 옮겼다. 남은 사기의 로봇은 그 자리에서 교신을 시작했다. 우리 에너지 1년 못 버틸지도 몰라. 뭐 어쩌겠냐. 매번 그에게 세포 재생 조치 안 해줬으면 이미 죽었을걸. 근데 인정해야 돼. 피어 시스템 30일 생존자는 그가 최초야. 그것도 내가 매일 밤 마인드 케어 최면 넣어줬기 때문이지. 그만 자랑하고. 이제 남은 2개월, 체력과 실전 훈련에 올인한다. 그 후엔 지휘, 전략, 전투기 조종, 군사정보 등 전체 과정. 난 심리전술, 첩보 훈련도 추가하고 싶은데. 넌 얘를 특수요원 만들 작정이냐? 아니. 난 이 아이를 전천후 완전체 병사로 만들 거야. 그들은 차분히 계획을 나눴다. 누가 봐도 지휘관급 참모진의 전략회의 같았지만 그들은 단지 로봇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 한 명의 병사, 강진우를 위해 존재했고 그를 완벽한 병사로 키워낼 결심이었다. 한편 수억 광년 떨어진 라드 행성. 여보, 우리 진우가 벌써 사흘째 연락이 없어요. 어떡하죠? 한 여인이 불안한 얼굴로 영상 통화를 걸었다. 남편은 황급히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 요즘 애들 다 그래. 여행 갔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진우는 별표 절대 연락 끊을 애가 아니에요. 무슨 일 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곧 경찰청에 실종 신고를 넣었다. 잠시 후 연방경찰청의 여성 가상 요원이 답변했다. 해당 시민, 신분번호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연방군 24면대 훈련소에서 군사훈련 중입니다. 네, 군대요. 부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진우가 군대를 갔다고요? 언제? 어떻게? 왜?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 훈련소의 정보는 SS 등급 군사기밀입니다. 더 이상의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SS 등급, 최종 병기급 보안이잖아. 우리 아들이 왜? 남편은 상인의 직감으로 느꼈다. 이건 뭔가 엄청난 일에 휘말렸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진우는 지금 외지에서 유학 중이라고만 해. 하지만 무슨 일이야? 모른 척해. 이건 진우의 목숨이 걸린 문제야. 그들은 더는 진우의 행방을 캐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애였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24면대는 연방 최종 통제 AI 그녀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였고, 강진우는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 입소를 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조작했다. 모든 검색 결과는 삭제되었고, 지금 이 순간, 강진우는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기지 중앙, 한 남자가 앉아있다. 찢어진 군복, 마른 몸, 그러나 폭발하는 전투 본능. 그의 손엔 무딘 검 한 자루. 그 눈엔 불꽃 같은 사례. 이제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된다.